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0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34페이지 9단계예요. 처음 9단계. 네, 9단계는 결코 잊지 말라. 타인과 성공을 나누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들과 성공을 나누는 것이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성공을 지지할 동기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공에 그들이 한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주고 인정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합류해 우리의 성공을 지지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평생의 적을 만드는 방법은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 삶에 기여하게 하고 그 기여를 알아주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 만드는 거는 거부하기를 바라는 거.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격려가 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함께 했는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했어 뭐 이런 거로. 그런데 이제 함께 하지 않아도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아도 지지해주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아도 뒤에서 지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 힘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꾸 눈에 띄는 보이는 것에만 자꾸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업체들의 흔한 문제는 주인이 자신의 성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업원들은 대개 먼데 있는 인감이 없는 기업에 의해 각 지역에서 고용되어 시급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매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무신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 싸매고 애쓰든 애쓰지 않든 동일한 액수의 돈을 벌 것이고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힘껏 노력할 이유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부인당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베푸는 만큼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습니다.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고 신용만 하는 종업원을 얻습니다. 기계적인 사람들이 기계적인 환경에서 기계적인 음식을 생기 없는 태도로 내놓는 것은 단지 음식값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값은 싸겠지만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받는 음식과 비교해보면 사실 매우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싼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고 먹는 그 음식과 값을 싸게 치른다 하지만 그 대우를 못 받고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싸도 비싸다 이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노하우를 안 알려줘요. 빼앗길까 봐. 그래서 빼앗겨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알려줘야 돼요.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내가 잘 되는 거다, 우리가 잘 되는 거다 그러는데 이 그룹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안 알려줘요. 근데 이 일이나 지금 생각하면서 이 일이나 자영업이나 다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의식, 에너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도 절대 저 앞집에보다 더 많은 거 영재 교육원을 했었는데 그 더 많이 알고 하나라도 더 교재가 더 있어야 되고 빼앗길까 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아이들 교구나 이런 게 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함께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편안하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더 잘 되는 길이라는 거. 근데 뭐 그때는 뭐 30대 초반이라서 5년도 안 해봤었고 뭐 해서 그냥 한 3년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보니까 그냥 뭔가 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 함께 그냥 뭐 막 뭔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조차도 차단을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엄성과 가치를 부인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존엄성과 나를 가치 있게 본다면 그걸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제 자영업이라는 거는 여기 인제 동네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내가 빼앗길까 봐 아니면 '저기 더 많이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내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끊임없이 없애야 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지?' 제가 어제 되게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불편한 거야.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냥 걔가 이렇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제가 불편해 가지고 그걸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야 테레사 손녀님은 저렇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저렇게 이렇게 하는 이분이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500대 있으시다 돌아가시면서 한 760의 의식으로 에너지로 변형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높은 의식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더 이 몸을 놓기 때문에 몸이라는 한계를 놓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가죠. 200 이하에서는 뭐 거기서 거기 있는데 200 이하는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어제 제가 인제 하나 딱 걸린 게 너무 웃긴 게 제가 인제 그 요새 인제 몸 해독한다고 인제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인제 마오병을 2개를 들고 다녀요 제가.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인제 고 공부 시간에 오전에 먹을 물을 뜨거운 물을 담아서 들고 다녀요 제가. 제가 먹을 거 제가 다 알고 다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제가 저희 여기 인제 주말에 제가 서울에 오면 딸 집에 오거든요. 근데 저는 딸 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샴푸가 있어요. 쪼끔 다른 거보다 가격이 쪼끔 더 있겠죠? 저희 딸도 있거든요, 여기요. 저희 딸 걸 안 써요. 제가 들고 다녀요. 제가 가방이 되게 짐이 많아요. 왜냐면 안 여기서 같이 "엄마 같이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애들 거를 못 쓰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 들고 다녀요. 이렇게 기계도 나타났는데 어떤 데는 기계도 들고 다니는데 기계도 패드 소모품은 제가 들고 인제 소모품은 제가 챙겨요. 근데 기계 자체는 또 그것도 닳겠지만 그냥 놔두고 좀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알아서 제 걸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샴푸까지도 제가 인제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거 인제 피부 관리하는 그 제품들을 모두 다 들고 다녀요. 오히려 인제 이렇게 쓰면서 남으면 "너 이거 해." 그러고 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까지도 제가 들고 제 먹을 걸 챙겨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갔는데 외부에서 저도 객지잖아요, 여기 서울이.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인제 제가 그냥 그 익숙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데 가서도 뭐 잘 모르고 그냥 제 건 제가 챙겨서 들고 다니는데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거기서 인제 끓여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 걸 딱 했는데 제 거를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한번 그렇게. 근데 어제도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렸어요. 근데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가서 네가 끓여 먹지 왜 이걸 내 걸 달라."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래 놓고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아 참. 처음에는 '아 저 사람은 왜 자기 걸 자기가 왜 안 챙기지?'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 이 물이 뭐 중요하다고. 물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주면 되는데. 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어제 하루 종일 걸리더니 아침에도 떠오르는 거예요. 물을 주면 그게 내가 '아 이거 내 거'라는 내 기준 때문에 내 거, 나.
나라는 기준을 없애면 그분은 뭐 그분이 뭐 그리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내 거, 나라는 기준 때문에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내 거를 요렇게 나는 요렇게 요 시간에 요렇게 해라는 거에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긋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뭐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제 기준에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 그것조차도 제가 싫어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뭐고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걸리니까 이게 내가 이랬구나. 이 기준이라는 걸 계속 이게 신념이라는 거잖아요. 어릴 때 사건이나 쇼크드 신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기준점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조차도 갖고 있는 게 없애야 내가 이게 이 사람들과 에너지와 에너지가 교류가 될 때 편안해지겠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이게 어제 또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가 몸이라는 거, 나라는 생각. 이게 200 이하에서 이러면서 이게 수용이 제대로 되려면 나라는 그 기준을 벗어나야 350에 수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뭐 그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내 거라는 거, 나라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내 거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피해를 본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라는 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아야 돼.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피해보고 안 될 것이다라는 거라는 것 때문에 그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보면 내 것만 챙겨야 되고 내 것만 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어떤 거. 나눠주거나 공유를 했을 때 나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일이 한계가 있고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커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더 커지는 한계 무한대의 수입을 받는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사고는 내 거에 국한이 돼 있어서 이게 확장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또 인제 어제 작은 사건에 그분이 뭐 어떻게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걸려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면서 이 기준들을 이 나라는 거, 내 거라는 걸 없애야 되는구나. 다 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있는 거 다 주고 더 주고 그러는데 그 물인데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각성하면서 내면을 보는데 사건을 치고 나서 또 찾아보고 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자꾸 어쨌든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든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능률 전문가들은 컴퓨터와 함께 정말로 때를 만나 우리의 경험 전체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함께 능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대요. 그래서 이들이 관여하는 매장에서는 절약이 구두쇠 수준에 이르러 있어서 플라스틱 숟가락 좀 달라고 하려면 계산대까지 가야 할 정도입니다. 종업원 이직률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계산대 뒤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두쇠 절약이 치를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계산해 보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구두쇠 절약이 계산해 보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려고 어제 그런 사건이 터졌나 봐요. 저 혼자 걸려 넘어졌나 봐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는 바시아스 슈퍼마켓에 가면 해마다 똑같은 종업원들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장 자리 뒤편에는 상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상패는 해마다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종업원에게 준 상이었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친절하지 않고 한 번은 친절했다. 한 번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안 친절하면서 한 번 친절한 것조차 그 이상의 것을 마이너스로 깎아먹는 거죠. 그쵸? 예. 우호적인 종업원을 뽑아 놓는 상이래요. 가장 큰 매출을 올린 종업원에게 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을
매출을 올린 사람한테 뒤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종업원에게 주는 상이다. 근데 우리는 삶이 어때요? 친절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몇 등, 경쟁에서 이기고 몇 등 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몇 등 하느냐. 굉장히 어떤 마음으로 우호적이냐.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린 종업원이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종업원에게 상을 줬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우호적인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도 어제 하시는 거예요. 어제 신규들이 한 3분 정도 있으셨는데 어제 서울에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진짜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한테나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뭔가 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뭐 사행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꼭 진짜 도움되는 사람한테 이해를 안 해요.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다 해요? 사기칠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거기다 이해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인생에 내가 뭔가 바뀔 만한 분한테는 그런 분한테 이해가 되면 내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오픈 채팅방 카톡에 그런 거를 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카톡을 어제 인제 만들었거든요. 딸한테 인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인제 바로 한 3-4명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 인제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골라내야 돼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가 긴데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늦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9 시가 넘었었거든요. "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러고 끊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성별과 나이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뭐 이상한 뭐 소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이게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차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단 이렇게 했는데 한 군데 그렇게 됐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인제 뭐라고 답을 썼냐면 고민 상담이라 그랬는데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네 길어도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러니까 고민을 이야기만 해서 푸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푸념을 이야기해서 그걸 본인이 바꾸고 싶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잖아요, 바쁘신데. 좀 더 누워 계셔도 되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저 여자가 무슨 말 떠드냐.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인제 뭐 어떤 의견은 주시면 좋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말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얘기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어떻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의견에 안 맞는 거를 이렇게 막 판단분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안 듣는 거죠. 그럼 개선될 일이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 들어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듣지? 내가 의식 공부를 왜 듣지? 시크릿을 왜 가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흐른다고 그냥 해야 되고 '가기 싫은데 또 가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데 왜 가야 하는 거냐는 거죠. 목적이 뭐지? 그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셋째 주가 될지 넷째 주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난 셋째 주도 일이 있고 넷째 주도 일이 있고 일이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못 가.' 그래요. 왜 가는 거죠?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갈까? 왜 저걸 들어야 할까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제 마음을 보고 선생님이 어쨌든 인제 그 이해하는 강도를 벌써 어릴 때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뭐 예 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어릴 때 벌써 엄마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으면 어릴 때 습관적인 거예요. 그럼 벌써 누가 얘기를 하든 습관적으로 노를 하죠. 그리고 인제 생각을 해 보고 그 습관적인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시더라고요. 여기는 더 예를 하고 여기는 예를 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 안 받아주는 저항이 크고 여기는 완전 쑥 억압해 놓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어릴 때 다 습관이라는 그들이 잘 됐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 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습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엄마가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정해 줘서 자기 거 이렇게 챙기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게 습관이 돼서 이런 것조차도 다 그냥 풀어 헤쳐 놔야 된다. 신념조차도 다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운 거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큰아들 거. 여기는 아들이니까 여기는 외동딸이니까 막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 주셨던 거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던 것들도 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제 제가 보게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 큰 겉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매출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호적인 그 마음. 그쵸? 어떻게 누군가 친절하고 우호적인가. 겉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에서 진짜 우호적이고 진짜 내 삶에 내 의식이 변형되는 걸 안내하실 분한테 예를 하느냐.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냥 겉에서 우호적이고 친절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장에서는 그냥 겉에서 친절한 척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그냥 막 분노가 있는데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제 하지만 우리는 진짜 내면에서는 정말 내 의식이 변형되는 거,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듣기만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변형이 안 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쵸? 어떤 상품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며 점장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즉석에서 돈을 내주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선반에 다시 갖다 놓겠다고 하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원들을 보니 모두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가 바뀌어도 해마다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계산대 앞의 고객들을 지켜보다 거기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고객인 듯 했습니다. 점장이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점원들이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계산원들이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짠 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고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이 계산원들과 함께 미소를 짓거나 웃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 작은 테이블 몇 개에서는 노인들이 한담을 나누며 그곳을 오후 사교 모임 장소로 활용했는데 그들도 확실히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욕 같은 도시에 가면 동네가 너무 끔찍하고 다들 너무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비우호적이고 차갑다고 불평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뉴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방문해 본 중에 뉴욕이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도시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뉴욕 내 지역들은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작은 공동체와 같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뉴욕이 소도시들의 집합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면 그들은 즉시 우리의 의도를 감지하고 좋아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 상대가 택시 운전사든 종업원이든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옛 친구라도 되는 양 말을 건다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을까요?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지체 없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길거리 물정에 매우 밝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다 보니 가식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시간 지체 없이 즉각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조정당하거나 압박당하거나 설득당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남들이 애써 깊은 인상을 주려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조정당하거나 압박당하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절머리가 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감지하면 즉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쉬움을 얻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감지하면 너무나 안도하여 방어 자세를 거두고 즉시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진짜 너무 또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을 해도요,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요. 그게 이제 사기꾼과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주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와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그냥 막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시는 분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하나 뒤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깊은 의도를 내 의도가 가려졌을 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수 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각성하고 내면을 또 왜 그런 건지 깊숙이 들어가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입 좀 다물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진정으로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줄 사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 할머니 중 한 분은 늘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쁘지 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쁘지.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쁘지. 그쵸? 하는 짓이 행위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려워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진짜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 거를 챙기는 것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진짜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그렇죠? 저는 그 말 뜻을 몰라 몇 년 동안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진짜 그들을 위한 예쁜 마음인지 나를 위한 예쁜 마음인지 그렇죠?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가 아닌 모두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위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진짜 진심을 위해서 저들을 위한 함께하기 위한 것인가 이게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함께하기를 그냥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었을 때 함께 하게 되죠. 그만큼 선물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되지 않으면 자,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저도 끊임없이 그냥 제 마음을 보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급한 게 있었는지, 어떤 게 내 기준을 또 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을